장장 500년이라는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27명의 임금들이 이 땅의 운명을 짊어지고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의 발자취와 내렸던 결정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전해줄까요? 단순히 연대기를 훑는 것을 넘어 우리는 각 왕과 그 시대를 풍미했던 핵심 인물들의 저마다 다른 성품과 통치 철학을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어떠한 선택들이 엇갈리며 때로는 비극적인 운명을 낳았고 또 어떤 결단들이 500년 조선의 역사를 굳건히 지탱했는지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피로 얼룩진 왕좌를 마주한 이도 있었을 테고 백성을 위한 지식으로 나라를 다지려 했던 이도 있었겠죠. 과연 어떤 리더십이 조선을 이끌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첫 발걸음을 떼는 곳은 바로 고려의 마지막, 그야말로 격동과 혼돈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찬란했던 고려의 영광은 퇴색하고 마치 오래된 누각이 바람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듯한 형국이었죠. 왕권은 이름뿐인 허울이 되어버렸고 실질적인 권력은 소수의 권문세족 소나기에 쥐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피땀 어린 노동으로 쌓아올린 부를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거리낌 없이 사용했죠. 드넓은 토지를 독점하고 백성들을 노비로 삼는 등 그들의 행포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백성들은 가혹한 세금과 끝없는 수탈에 시달리며 매일매일이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은 일상이 되었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야만 했죠. 과연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나 했을까요? 나라 밖의 상황 또한 위태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붉은 두건을 쓴 도적대, 홍건적이 끊임없이 국경을 넘어 침략해왔고 남쪽 해안가에서는 왜구들이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가 마을을 불태우고 백성을 학살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재물을 약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고한 백성들의 목숨을 무참히 빼앗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고려의 군대는 이러한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죠. 국방은 허술했고 군 기강은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거대한 해일이 몰아치는 듯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존재였습니다. 과연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영웅은 어디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숨죽여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기다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기존의 낡은 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움직임이 서서히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무인이나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통감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려 했던 진정한 리더들이었죠. 과연 이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게 될까요? 네,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볼 시간입니다. 고려의 황혼기,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였지만 그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크게 두 갈래의 흐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탁월한 무력을 바탕으로 전장을 누비며 백성들의 신뢰를 얻은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북방의 거친 바람을 맞으며 단련된 이들은 쇠락해가는 고려의 군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이성계 장군은 그 선봉에 서서 예구와 홍건적을 물리치며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느덧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척박한 땅에 피어난 한 떨기꽃처럼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히 뛰어난 무장의 탄생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낡은 체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국가 이념을 모색하던 젊고 패기 넘치는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고려가 불교와 문벌 귀족 중심의 사회였던 것에 깊은 회의감을 느끼며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왕도 정치를 꿈꾸었죠. 그 중에서도 정도전은 이 신진 사대부의 정신적 지주이자 미래의 그림을 가장 구체적으로 그려낼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경전을 읽는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썩어가는 고려의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고민하던 통찰력 있는 개혁가였죠. 이처럼 무력으로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된 무인과 사상으로 새로운 나라를 설계할 준비가 된 신진 사대부들이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며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세력이 바라본 고려의 모습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권문세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이들은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빴습니다. 나라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고 조정은 친원파와 친명파로 나뉘어 끝없는 당파 싸움에 몰두했죠. 민생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백성들은 그야말로 도탄에 빠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성계 장군과 신진 사대부들은 이러한 부패의 사슬을 끊고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해 빼앗긴 백성의 땅을 돌려주고 공정하게 세금을 걷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또한 낡은 불교 사상 대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 새로운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죠.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가장 큰 딜레마는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썩어버린 고려라는 나무를 잘라내고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병든 나무를 치료하여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죠. 처음에는 많은 신진 사대부들이 온건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고려라는 틀 안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몽주였습니다. 그는 고려에 대한 충절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고려의 명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흔들리는 배 안에서 조심스럽게 물을 퍼내며 배를 고치려는 선장과 같았다고 할까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고려는 회생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급진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 장군과 정도전이 바로 이 혁명적인 길을 선택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만 비로소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마치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새로운 땅에 옮겨 심어야만 건강한 나무가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두 가지 다른 시선, 즉 고려를 지키려는 충절과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혁명적인 의지 사이에서 조선 건국의 드라마는 그 첫 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처럼 상반된 신념을 가진 인물들의 선택과 갈등이 곧 조선 500년 역사의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될 것이었죠. 과연 이들의 신념은 어떻게 부딪히고 또 어떤 결실을 맺게 될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고려를 지키려는 충절과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혁명적인 의지가 마치 거대한 두 물줄기처럼 부딪히기 직전의 순간을 마주했었죠. 이제 그 물줄기들이 격렬하게 만나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과연 고려의 마지막 불꽃은 꺼지고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성계 장군과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혁명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화도 회군으로 이미 막강한 군사적 실권과 정치적 영향력을 손에 쥔 이성계는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고려의 낡은 체제를 하나씩 도려내기 시작했죠. 그 옆에는 정도전이라는 뛰어난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조를 교체하는 것을 넘어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썩어가는 기둥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더 튼튼하고 견고한 새 기둥을 세우려는 건축가와 같았다고 할까요? 그들은 토지제도를 개혁하며 권문세족의 기반을 흔들었고 새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성계와 정도전의 움직임이 단순한 개혁이 아닌 고려라는 뿌리 깊은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내려는 위험한 시도로 보였을 겁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고려를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배를 혼자서라도 지켜내려는 선장처럼 말이죠. 그는 이성계를 견제하고 혁명파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충절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어떤 회유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라. 이 시조는 그의 굳건한 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두 세력의 갈등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성계가 사냥 중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몽주는 이를 기회 삼아 혁명파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던 혁명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려 한 것이죠. 하지만 운명은 혹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강력한 염원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은 정몽주를 찾아가 그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그의 충절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주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1392년 정몽주는 이방원의 일파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죠. 그의 피는 선주교의 돌 위에 선명하게 스며들었고 이는 단순한 한 인물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고려 왕조의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고려를 지탱하던 가장 큰 정신적 기둥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던 거죠. 정몽주의 죽음은 더 이상 고려를 되돌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동안 가로막혔던 물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조의 탄생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과연 이성계와 정도전은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될까요? 정몽주의 죽음은 고려의 마지막 심장이 멎었음을 알리는 비극적인 종소리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려를 지킬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그의 희생은 이성계 세력에게는 거침없는 진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흔들리던 고려의 왕실은 결국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침내 1392년 새로운 역사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이성계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는 형식을 취하며 새로운 나라의 첫 번째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는 단순히 권력의 주인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찬란한 고려의 역사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국가가 태동하는 실로 엄청난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이름은 조선이었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아침의 나라라는 의미처럼 혼돈을 걷어내고 밝은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이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잡고 설계한 인물이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의 곁에서 조언하는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건축가가 건물을 짓듯 정도전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설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그려나갔습니다. 그는 왕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재상들이 국정을 운영하며 왕권을 견제하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습니다.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는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유교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또한 정도전은 새로운 도읍지를 물색하는 데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바로 한양, 지금의 서울입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완벽한 명당이자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모든 길과 물줄기가 모이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죠. 한양은 조선의 새로운 심장이자 정도전이 꿈꾸던 이상적인 유교 도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궁궐과 종묘, 사직, 그리고 백성들의 삶의 터전까지 모든 것을 유교적 이상에 맞춰 철저하게 계획하고 배치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은 단순히 무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도전이라는 위대한 사상가의 깊은 철학과 치밀한 설계 위에 세워진 새로운 문명 국가였던 거죠. 이성계의 강력한 무력과 정도전의 탁월한 비전이 만나 혼란의 시대를 끝내고 조선이라는 굳건한 토대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조선의 역사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탄생은 또 다른 갈등과 선택의 연속을 예고했습니다. 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7명의 왕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며 때로는 찬란한 영광을, 때로는 뼈아픈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의 결정이 과연 조선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피로 물든 왕자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서 혹은 백성을 위한 지식으로 나라를 다지려 했던 노력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던지는 리더십의 다양한 얼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조선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질문과도 같은 것이죠. 이제 조선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막이 완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